조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자, 먼저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에 대해서부터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장님 아까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안보실, 국방부 등 5개 기관 20명에 대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특별히 온 자료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이 6월부터 수사를 해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 감사와 수사는 그 비슷한 시기 착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10월 14일 날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감사 자료입니다. 예, 검찰에서 법원에 공소장을 보냄과 동시에 증거 기록을 보내게 돼 있는데 아직 감사원에서는 그것이 검찰에 도착한 바가 없습니다. 그 자료도 안 왔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시차가 아무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마치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하니까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관련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소환 조사를 했다.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네요. 감사원은 헌법기관입니다. 별도로 감사의 트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수사를 별도로 합니다. 감사원은 강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 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본 자료 또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해서 본 자료 이런 데는 접근하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중앙지검장한테도 똑같은 질문이 됐었는데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는 말 그대로 별개의 것입니다. 마치 서로 합쳐져 가지고 감사와 수사를 동시에 하고 하는 것처럼 합니다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또 감사 의뢰와 수사 의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거듭해서 윤석열 대통령, 검찰, 감사원이 힘을 합쳐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지금 중요한 거는요.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이 서해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사이 3시간 이후에 이 씨가 사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졌어요. 다시 말해서 문재인의 3시간에 대한 규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유족의 억울함,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문재인 3시간에 대한 실체적 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해야죠. 검토해야죠. 위원님 그 수사 계획이나 구체적인 상황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와 법리만 보고 다른 고려 없이 수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합니다만 대통령의 자리는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중을 저는 거듭해야 한다. 저는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 생각하시듯이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검찰에서 마구잡이로 수사를 한다. 또는 보복해서 수사를 한다. 기획해서 수사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능력도 안 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만 저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건 원칙입니다만 전직 대통령은 또 그 재임 기간 동안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수사는 삼가고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진 자리고 신중을 기하겠지만 전직 대통령은 성역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자, 다음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재명 부패 비리 사건 목록 띄워주십시오. 자, 지금 곧 PPT가 띄워질 건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정말 많죠? 여기 보면은 4년째 수사 중인 것도 있고요. 대부분이 해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수사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맘때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사 중이에요. 이런 1년째 수사 중, 4년째 수사 중 이런 것 자체가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총장으로 취임해서 사건들에 대한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자리는 영광의 자리라기보다 현극의 자리인데 이런 사건들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다 처리가 됐었으면 검찰총장으로서 제 뜻을 좀 펼쳐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듭니다. 남은 사건들에 대해서 그 중에 어떤 사건들은 보면 경찰에서 한 3년,
또 검찰에 와서 한 5개월, 다시 또 경찰 지휘가 한 7개월 정도 돼서 4년이 넘은 사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좀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걱정하시다시피 이 검찰이 이 여러 가지 정치적 소용돌이에 쌓여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의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수사를 해서 종결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는 피해자만 4천 명이 넘고 피해 규모가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역대 펀드 사태 중 최대 규모입니다. 총장님 지난 9월 5일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진척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제대로 마무리되도록 지도 감독하겠다. 이렇게도 하셨습니다. 약속했던 내용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그 당시 제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 라임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전임 법무부 장관께서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형태의 수사지휘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살펴보기가 어렵다 말씀드렸고, 다만 라임 사건 관련해서는 정말 다수가 구속 기소도 되고 또 불구속 기소도 돼서 형도 상당히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이제 의원님 아시는 정도의 그 정도 수준만 언론 보도라든지 수사 결과만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사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부지검 사건인데 충실하게 수사해서 처리하라고 저는 그렇게 우리 검사들 믿고 있습니다. 네. 라임 사태 터지고 나서 이 라임 리스트가 돌았는데요. 이 리스트에 포함된 친노계 인사 이상호 씨만 수사를 받았고요. 이것을 끝으로 해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았다라든가 선고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가령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정무수석이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또 다른 인사는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의원은 고급 양복과 수천만 원이 오갔다. 아주 구체적인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덜한 이상호 씨 외에는 규명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사 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휘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남부지검에서 그 원칙대로 충실히 수사해서 처리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그 일반적인 원칙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이 강조하신 대로 이 사건은 피해자가 4천 명이 넘고요. 피해 규모가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말씀을 조금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이때 박순철 당시 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이러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딱 2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라임 사건 관련해서 지휘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 검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1일 내일은 국회에서 서울고등법원 등 16개 법원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